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을 했었는데요. 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낙태란 용어 자체가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낙태란 단어 대신에 모자보건법이 사용하고 있는 임신중절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헌 의견을 보면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반면 위헌 의견은 임신 초기 자발적 임신 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불만이다. 왜 yes or no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희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창구 그런 과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들이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많은 관심 보여주셔가지고 네. 저희 업무가 폭주할 정도로. 네, 뭐 청원이 올라왔고 답변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합헌이다 위헌이다 딱 부러지게 답은 안 내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뒷부분이 이제 청와대가 페이스북 통해서 자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오늘 고민정 부대변인하고 뉴미디어실의 행정관이 답변을 주고받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그런 점들은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예. 어제 조국석의 답변을 보면은 낙태죄에 대한 찬반 논리가 뭐 이러저러한 게 있다. 이 얘기하는데 이제 상당 부분이 할애가 됐고요. 예. 뭘 하겠다라는 것은 지난 8년간 중단됐던 인공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재개하겠다라는 정도였거든요. 예. 뭐 일단 실태 파악부터 돼야 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조국석의 답변을 시작으로 해서 시민사회는 물론 종교계와 의료계도 이와 관련한 논쟁을 좀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걸 보면 사회적 쟁점화를 하겠다는 것에는 어쨌든 뭐 성공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 심리 중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헌법소원이 접수된 상태인데 5년 만에 또 이것에 대한 이제 판단을 다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난 2012년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이때도 8명의 재판관 중에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었거든요. 예. 지금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이 낙태죄 조항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사람이 6명입니다. 그러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예. 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엔 다른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뭐 20만 건 이상 올라오면 답한다 뭐 이런 방식이 좀 문제 있다는 지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목소리만 큰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하면서 갈등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보수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 사례처럼 청와대가 좀 여론과 사회적 쟁점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뭐 설명하는 보조적인 도구 이 정도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예. 어쨌든 뭐 홈페이지 청원이라는 형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가 좀 갈등을 극단화하지 않는 그런 제대로 된 대안을 제출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는데요. 뭐 출석을 또 안 해서 화제입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공판 진행을 안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종의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인 28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걸석 재판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태도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우려되는 것은 걸석 재판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 일부 극단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경우에 좀 흥분해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런 것이겠죠. 그 극단적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문제 삼는 게 그 태블릿 PC 부분이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죠? 지난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이 문제가 된 태블릿 PC는 본 적도 없고 자기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가수가 다시 또 감정을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 감정 결과를 설명하면서 최순실
최순실 씨를 실사용자로 본 자신들의 기존 판단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최순실 씨 측은 국가수의 감정 결과는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감정 결과 보고서를 놓고 또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예. 끝이 없는 주장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집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 이거 아주 화제죠?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웬 괴한이 정유라 씨 집에 침입을 해서 흉기로 정유라 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를 찌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예. 정유라 씨는 특검에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보복이나 청부 뭐 이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의심들을 많이 갖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은 범인인 이모 씨가 카드빚을 갚기 위한 범행을 벌인 것이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배후는 없다는 쪽에 가까운 그런 판단을 일단 내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강도란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정유라 씨 집을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이 범인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 집에는 이 계좌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현금을 통해서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형태로 돈을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 예. 자기가 범행을 해도 최순실 씨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또 범인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고 해서 이게 배후가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경찰은 현장에서 통화를 실제로 한 게 아니라 범인이 통화를 하는 척만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범인은 자기에게도 뭔가 배후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연극을 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한 이상한 사람의 해프닝이로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다음 달 초중순에 실시될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내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친박계 홍문정 의원과 비박계 김성태 의원의 양강구도다라고들 하는데 뭐 양측의 신경전이 그야말로 볼만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주말 동안 페이스북에 뭐 연이어 글을 써서 친박계 인사들을 비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친박계 김태웅 최고위원이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또 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오후에 당 홍보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암덩어리는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면서 뭐 구체제의 잘못을 안고 가는 것은 통합이나 화합이 아니라 그냥 비빔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 모습 보였습니다. 비빔밥? 이 친박계를 그냥 비난하는 그런 이제 단어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 예. 또 일각에서는 뭔가 중도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알려진 이주영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여기에 대한 견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중심이 된 새벽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지금 이주영 의원 출마설을 지금 여기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모임에는 비박계 인사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이른바 진박으로 불리는 일부 의원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 홍준표 대표가 암덩어리를 제거한다라고 한 것은 결국 서청원, 최경환 의원 제명 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친박의 지지를 얻고 이주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예. 뭐 이런 해석입니다. 최경환 의원이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은 혐의로 지금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김재원 의원도 수사 선상에 올랐죠? 오늘 과거 청와대가 국정원 돈으로 이른바 진박 간별 여론조사를 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이 정무수석을 지냈던 김재원 의원이 비공개 소환이 됐는데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최경환 의원 그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정치보복 수사다. 이런 입장을 검찰에 공식 전달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의원의 이러한 행태가 좀 당내의 원내대표 선거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는데요. 진박 간별 여론조사를 했다면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이 또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최경환 의원이 받은 돈을 또 혼자 쓰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뭔가 친박계가 당내에서 목소리를 키워봐야 불리한 구도만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가계대출 금리가 2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인데요.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0월 은행권에서 신규로 취급한 대출 중에 가계대출 금리가 3.5%로 전달보다 0.09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폭만 봐도 지난 1월 이후인 9개월 만에 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네. 상품별로 볼 때 주택담보대출이 9월보다 0.08%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 중도금, 잔금 대출을 포함한 집단대출 금리가 뭐 0.24%포인트 뛰었다는데요. 이런 현상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선반영됐기 때문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한 것 이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 내년부터 이른바 신 DTI 규제를 실행한다 이 내용인데 예.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이전에 바로 거주하던 주택뿐만이 아니라 소유한 모든 주택 그리고 기타 부채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내용인 것이거든요. 네. 또 내년 가을에는 DSR 기준이 강화가 돼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 부담까지 상환 능력 평가 기준에 포함을 시킨다는 건데 예.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인 사람이 빚내서 집을 사서 사실상 또 임대사업 규모를 늘리는 이런 일들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선 부동산을 취재한 이런 보도들을 보면 확실히 이게 지금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선의의 피해자랄지 또는 뭐 가계대출 부담 가중의 역효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 대책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오늘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걸 내놨죠? 그렇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5년간 공적 임대주택 85만 호, 공공분양주택 15만 호, 합쳐서 100만 호 이렇게 공급을 하고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 그리고 고령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형 매입제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이 이제 연평균 23조 9천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파악된다는데 이 세부 내용은 내일 모레 발표된다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공공주택을 보급한다. 그걸 대폭 확대한다는 것은 일단 뭐 필요한 방향이니까 세부 내용이 좀 제대로 갖춰져서 나올지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